이곳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공간, 책틈입니다. 오늘은 꼭 만나야 할 사람, 그리고 반드시 버려야 할 사람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는 일, 나이가 들어도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절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 관계가 어느 날은 너무 힘겹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잘해오지는 않았더라도 나름 꽤 괜찮은 인간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관계 중에는 이제는 서로 불필요한 관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불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알게 모르게 앞길을 가로막는 방해물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불필요한 만남과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의 남은 인생에 발목을 잡아당기고 긍정적인 마음도 좀먹듯이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즉 방치해두는 적이 되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적이 늘지 않게 관계를 잘 정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되돌아보면 우리 세대는 20, 30대를 보내는 동안에는 인간관계를 확대하는 데에만 몰두했습니다. 동문회 모임, 동창 모임, 직장 선후배 모임, 취미 모임, 그리고 유치원과 학교 학부모 모임까지 어디에서건 얕은 인간관계라 하더라도 소외되지 않고 관계의 울타리 안에 있으려고 했는데요. 돌이켜보면 그때는 그래도 될 정도로 에너지가 넘쳤고 충분히 그럴 시간 여유도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소중함은 커져만 가고 인맥은 서서히 저절로 정리되거나 혹은 정리할 필요가 생깁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온 한 회사의 대표 경영자는 인맥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인맥이란 그 사람에게 부탁을 받으면 절대 거절하지 못하는 관계만이 인맥이다. 그러니까 지금 맺고 있는 인간관계가 내가 어느 정도의 부탁을 할 수 있거나 내가 상대방의 부탁을 일정 정도 들어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면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버리고 어떤 사람은 꼭 만나야 할까요? 이 책이 말하는 나이 40이 지났다면 이제부터 꼭 곁에 두어야 하는 사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중장년의 인맥관리에 있어서 너무도 간단한 핵심 진리는 버리고 고르고 보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5가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고루 곁에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중한 사람은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 두 번째는 약점을 보완해주는 사람. 세 번째는 소개 능력이 뛰어난 사람. 네 번째, 항상 자극을 주는 사람. 5번째는 대립 상황을 잘 조절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쓴소리를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가끔은 불편해도 인생에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존재는 이 쓴소리를 할 줄 아는 친구입니다. 사실 듣기 싫은 소리를 기분 좋게 들을 사람이 있을까요? 특히 그 지적이 핵심을 찌를수록 뼈 때리는 조언일수록 당장은 고통스럽고 기분이 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뼈아픈 지적은 상대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는 사실 잘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주고받는 동안은 잠깐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며칠은 얼굴을 쳐다보기 싫기도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 그렇구나 그 말이 맞았구나 그 조언에 수긍이 가게 되면 내가 수정할 지점을 찾게 되고 고마움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직설적이건 우회적이건 내가 무언가 문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걸 내가 모르고 있을 때 옆에서 정신이 번쩍 들게 한마디 해주고 핸들을 바로잡게 해줄 사람이 있다는 건 참 다행이고 행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멘토는 나이가 들어서도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멘토는 꼭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책에서도 영화에서도 영상에서도 멘토는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서는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든 이후에도 이어지는 자신의 약한 부분, 서툰 부분은 사실은 어느 정도 타고난 천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완벽하게 보완하기가 생각보다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타고날 때부터 나보다 그런 쪽으로 뛰어나거나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서툰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은데 움직이는 걸 싫어한다면 운동을 좋아해서 등산할 때 동행이 돼주고 같이 운동 가자고 수시로 권유해주는 사람이 더없이 소중한 관계가 되고 취미 생활을 못 찾고 있다면 이것저것 시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 자꾸 같이 해보자고 권유한다면 나의 노후 생활에도 알게 모르게 활력이 생깁니다. 또한 새로운 문화나 물건에 이질감 없이 잘 적응하는 사람은 내가 시대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적응하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이 책에서 꼭 만나야 할 사람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소개 능력이 뛰어난 사교적인 사람입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나와 잘 맞는 사람을 내가 직접 찾아 나서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의지가 되는 존재가 소개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자체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전문가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동네의 안과, 치과, 정형외과, 이런 병원은 어디가 잘하고 좋은지도 훤히 알고 있기도 하고 심지어 은행의 한시적 고금리 상품까지도 꿰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폭넓은 인맥으로 다양한 정보를 가진 분들은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을 통해서라도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요즘 종아리 뒤쪽이 자꾸 저려 이런 말을 했을 때 한마디도 허투루 듣지 않고 저번에 누가 같이 그렇게 아팠는데 어느 병원에 가서 어떤 치료를 받았더니 효과가 있었다더라.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항상 자극을 주는 사람입니다. 자극을 준다는 건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과 다르게 일종의 창의적인 대화를 이끌어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말을 던지면 그것을 너무 진지하게만 받아들이지 않고 재치 있게 받아치고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과 같이 있으면 웃을 일이 많아지고 뇌세포가 같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대립하는 의견을 잘 조절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시야가 항상 넓게 보고 있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맞다고 판단해도 사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경우도 많긴 합니다. 또 사실은 다른 사람이 맞았던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립된 의견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생각, 어떤 의견이든 세컨드 오피니언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택에서 생기는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립하는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대립된 상황에 있을 때 의견을 잘 조율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치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꼭 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나 말고도 다른 사람에게도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나이가 들수록 꼭 만나야 할 사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나에 대한 애정을 바탕에 두고 신랄하게 지적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두 번째, 나의 약한 부분, 서툰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 셋째, 이런 사람 어디 없을까라고 물었을 때 연결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넷째, 내 일상과는 다른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는 사람. 다섯 번째, 이게 옳다라고 믿는 자신에게 다른 의견을 말해주고 같이 조율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 인생은 더 풍요로워지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도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이 들수록 꼭 만나야 할 사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반드시 버려야만 할 사람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인생의 중년기에 접어들면 사업이건 인생이건 실패가 두려워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인맥도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인맥을 만들고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진짜 인맥을 만들려면 버릴 각오도 필요합니다. 마음이 아프고 괴롭더라도 끊을 건 끊어내야 새로운 공간이 생기고 건강하고 새로운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버려야 할 인간관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 나쁜 입버릇을 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은 매우 중요하죠. 말은 사람의 인상을 크게 좌우합니다. 말을 잘해서 인기가 있는 사람도 있고 말 때문에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에도 군살이 있는데요. 바로 입버릇입니다. 입버릇이 심하고 안 좋으면 그쪽에만 신경이 쓰여 정작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던 건지 이해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쓸데없는 입버릇이 많으면 대화의 질이 낮아지고 신뢰도 안 갑니다. 예를 들어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할게. 그건 안 될 것 같지만 해보든가. 넌 그런 건 잘 못하지 않아? 불가능하지 않을까? 내가 생각하기엔 그건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입버릇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입버릇은 전염성이 매우 강해 듣고 있는 사람도 이건 안 될 일이구나, 불가능한 거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이렇게 안 좋은 입버릇을 가진 사람과 하는 일이 유쾌하고 잘 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과 같이 일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려면 내가 더 노력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쁜 입버릇에는 타인에 대한 험담도 포함되는데요. 다른 사람의 단점을 읊는 것이 입버릇인 사람과는 잠깐은 들어주게 되더라도 결국에는 그 시간들이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간 모래알 같아 너무 허망하게 느껴집니다. 되도록 예쁜 말버릇을 가진 사람과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짜증이 많은 사람입니다. 짜증나는 일은 짜증내는 사람의 등에 업혀옵니다. 매사에 투덜거리고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은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이 낮아 의존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한참 짜증나는 상황을 얘기한 뒤에 짜증나는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 짜증이 듣는 사람에게 전염되기만 합니다. 스트레스는 맞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부산물입니다. 살다 보면 짜증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짜증을 전파한다면 타인에게 왜 짜증이 많은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짜증이 많아졌다면 건강을 우선 돌봐야 하고, 안 좋은 집안일로 짜증이 반복되고 있다면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일은 잠시 잊고 새로운 활력소를 얻어오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짜증이 늘어 걱정이 된다면 같이 원인을 찾아보고 기분 전환을 시켜주기 위해 노력하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매일 만날 때마다 투덜대고 쉽게 짜증만 내는 사람이라면 그 투덜거림을 한없이 들어주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관계는 서서히 줄여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번에는 책의 본문 내용을 조금 인용해 볼까요? 무난한 100명보다 확실한 1명이 더 낫다. 유명한 카피라이터가 쓴 모두에게 사랑받으려 하다가 모두에게 미움받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인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모두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미움받지 않도록 행동한다는 의미입니다. 주관 없이 누구에게나 잘 보이려 행동하는 팔방미인이 있습니다. 이렇다 하게 적도 만들지 않지만 진정한 내 편도 없는 어정쩡한 결과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난 부분이 없는 무난한, 재미없는 인물이 만들어지고 인맥도 무난하고 모호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맥 만들기는 이것과 정반대를 지향하는 게 좋습니다. 모난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개성을 철저히 주장하고 그 주장에 공감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강렬한 개성을 발산하면 만나고 싶은 사람이 알아서 모여들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압축하고 버리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등의 책을 쓴 얼 나이팅게일 박사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아이디어가 시장 전체가 아니라 일부의 필요와 욕구에 쓰이게 해야 하고, 그러면 당신의 욕구도 충족된다. 모두를 상대할 필요는 없다. 다음은 가족에게 봉사하는 시간을 줄여라. 가족에게 봉사하는 시간을 버린다고 해서 가족에게 냉담해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의무적으로 가족에게 봉사하는 일을 멈추라는 의미입니다. 경험과 반성을 담아 이야기하자면 의무감만으로 가족 봉사를 하면 가족이 소극적으로 행동하게 돼 결국에는 사소한 일로 티격태격하거나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기는 등 오히려 역효과를 부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의무감만 있을 뿐 마음을 담아 봉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안 하는 이만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억지로 가족에게 봉사하던 시간을 가족이 서로 진심을 털어놓고 각자의 일을 분담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평소에 잘 말하지 않던 생각, 즉 아빠에 대한 아이의 생각, 남편에 대한 아내의 생각, 또 반대로 아이에 대한 아버지의 생각, 아내에 대한 남편의 생각, 이렇게 서로 평소에는 말하지 못하고 감추고 봉사만 하면서 지내왔던 부분을 이제는 조금은 솔직하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친구 중에 한 명은 가족에게 속내 시트라는 종이를 나눠주고 자신에 대한 생각을 솔직하게 적게 했습니다. 그러자 마음 아픈 얘기도 많이 나왔고 그동안 생각하지도 못했던 얘기에 실망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친구는 그 덕분에 자신의 어휘 부족이나 표현 부족을 명확하게 알게 됐고 가족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의무적인 가족 봉사는 버리고 그 대신에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는 시간을 늘려가야 합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버려야 할 것에는 습관도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얻으려면 자신도 노력하고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타산, 손익, 의리 이런 계산된 인간관계에서는 결코 쾌적한 하루하루나 꿈꾸는 미래는 손에 넣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기분 좋은 관계가 쾌적한 하루하루를 불러오고 그 기분 좋은 관계는 엄선된 인맥을 통해 형성됩니다. 이해타산과 손익, 의리 같은 계산을 하면 아무래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어떤 비전을 세워도 실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다가 자신에게 주도권이 없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다. 타인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주도권을 갖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자신의 뜻대로 사람을 관리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는 동안에 마음 한켠에는 계속 그렇다면 나는 만나야 할 사람인가 버려야 할 사람인가 이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나고 싶은 사람은 꼭 만나되 마음이 가는 대로 솔직하게 진심을 다해서 만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책 틈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